오늘 주말인데도 재건축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소유주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의도 주민분들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그게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강사님, 지금 오늘 재건축 설명회를 진행해 주실 한영기 강사님 끝나고 회의식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설명을 하기 전에 현재 수영아파트 상태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5월달에 정비구역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신탁동의서를 통해서 후속에서 재건축이 진행됐어야 됐는데 여러 소유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연 여의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2017년 이후로 8년 동안 신탁 방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신탁으로 진행했었고 또는 대교나 그리고 진주나 모카 그리고 상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합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신탁 방식이 아니라 조합 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현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신탁 방식을 추진하는 그런 조직으로 해서 계속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 정도 요청을 드렸었고, 근데 그 요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유자분 위주로 해서 총회를 열자. 총회가 재건축 방식의 신탁 방식 또는 조합 방식을 확정하는 그런 총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 이후에 한 109세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109세대 중에 수정아파트가 총 329세대입니다. 거기에서 109세대면 일단 30% 인원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 시점과 지금 시점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중간에 도정법이 일부 바뀌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소유주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가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요구사항이 좀 관철이 안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몇 분 이제 뜻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신탁 말고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조합 방식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정비구역이 완료가 됐고 8월 11일부터 해서 신탁 쪽은 신탁동의서 그리고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 직접 설립 관련해서 조합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합 동의서를 제가 방문을 해본 게 70세대를 방문했어요. 물론 이제 그 70세대에서 흔쾌히 조합에 찬성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신탁에 워낙 오랫동안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탁 말고는 생각도 안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일부 소유자분들은 기존에는 신탁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조합 방식도 이제 말씀드리니 이런 것도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해보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23일하고 30일, 오늘 30일이죠. 이런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탁 방식하고 조합 방식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하시고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후에 동의서를 작성하겠다라는 의견 주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회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또는 이제 설명회 중에 확신이 있으면은 가실 때 동의서를 작성하실 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내가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짧은 시간 내에 고민하시고 하시는 게 저희 향후에 재건축 진행하는 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정아파트는 현재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신탁 쪽과 조합 쪽 관련해서 동의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동의서가 현재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오늘 이제 설명하시고 돌아가신 분에게 조합을 만약에 선택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또 힘을 받아서 앞으로 재건축을 더 진행하는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제가 일단 개회사 먼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합 추진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일반적으로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 조합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2022년 서울시에서 추진위 없이 바로 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는 조합 직접 추진 설립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좀 단축하고자 추진회를 만들지 않고 바로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추진을 만들고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1년 넘게 걸립니다. 그러나 추진위를 만들지 않고 조합 직접 설립 제도로 추진하게 되면은 빠른 경우에는 6개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탁이 빠르다는 그 속도를 내세우는 반면에 충분히 조합 직접 설립 제도도 그 속도에 늦지 않게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합 직접 설립 제도의 위원회로서 준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이신 그 조기수 교수님 모시고 회의사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정 아파트 소유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건축 조합 직접 준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수입니다. 오늘 이 설명회가 저는 재건축 조합 직접 준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가 수정아파트의 지난 8년간 신탁 일변도에서 조합으로 선회하는 분수령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대학 교수로 평생 살아왔습니다. 사실 부동산이나 재건축은 잘 모르는 소위 불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저 역시 조합을 이끌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제가 이런 나설감이 없어서 유능한 조합장이 없는 단지에서는 신탁 방식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의 과정과 최근 1년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 수정 재건축 운영위는 단 한 번의 총회도 열지 않은 채 지난 8년간 신탁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해왔고 조합에 대해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소유주의 3분의 1, 즉 33% 백구 가구가 바뀌고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됐지만 조합과 신탁을 비교 검토할 총회조차 끝내 거부했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와 함께 7월 말 안전한 재건축을 위한 모임, 소위 안재모를 만들어서 총회 개최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조합파가 아니라 총회파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운영위는 통지 나흘 만에 계획이 없던 신탁 설명회를 갑자기 열었는데 할 테면 하고 실면 말라는 신탁사 본부장의 오만한 태도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왕 대접을 받고 계약을 하면 노예 대접을 받는 게 신탁 계약인데 계약도 하기 전에 왜 저들은 저렇게 오만할까 저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정의감을 발동시킨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운영위는 신탁사 선정에서 2차례 입찰이 유찰된 뒤 총회가 아닌 여론조사로 하나자산 신탁과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의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 오만함이 이런 수의 계약에서 온 게 아닌가. 둘째, 유찰 의혹을 질문하던 중 신탁사와 한 운영위원회 리베이트 의혹에 관한 익명의 투서가 터무니없다는 운영위의 해명을 저희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다는 증언이 이 업무를 담당했던 또 하나의 다른 운영위원회 입에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높은 가태 이자를 물리고 입주 시에도 해결하지 못하면 새 아파트를 현금 청산한다는 하나신탁 계약서의 특약 조항입니다. 왜 표준 정관에 없는
내용이 우리에게만 있냐 하는 저의 질문에 운영위는 약속을 못 지킨 자에게 페널티를 줌으로써 분납금을 잘 낸 사람을 보호하는 게 공정이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소유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소유주가 집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재건축 책임자의 자세 아닐까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실망을 해서 우리의 재산과 미래를 의혹이 있는 신탁사와 재건축 철학도 없이 거짓말하는 운영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수정아파트는 서울의 중심인 여의도, 그 여의도에서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위는 수정은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없다며 우리 단지를 매번 비하했지만 오히려 수정은 세대수가 적고 평형이 단순한, 그래서 오히려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면 더 빠른 성공이 보장된다는 걸 저는 학습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저는 조합준비위원장으로서 세 가지 대안을 오늘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단지엔 영끌한 젊은 세대와 은퇴한 노년 세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합원들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별적 재정 상태에 맞는 플랜으로 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이 첫 번째 대안을 제가 최근 생각하게 된 건 최근 남편이 쓰러져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해 있는데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집을 전세를 내놔야 한다며 신탁보다는 조합이 좋은 것 같다며 한 부인이 동의서를 내러 오셨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재정적 도움을 받으면 훨씬 규모 있게 새로운 아파트를 작은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수정은 세대가 작아 향후 예상되는 높은 관리비가 약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아파트가 다른 단지에 비해 그 매매가가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화려한 디자인이나 외국산 주방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용적인 친환경 건축으로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 비용을 포함한 관리비를 절감함으로써 오래 살고 싶은 집을 만들자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선택은 소유주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조합에서는 아무것도 조합장이 결정한 게 없습니다. 소유주 여러분들의 토론과 투표 결과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탁보다 조합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규모가 작은 아파트일수록 우리 329세대, 서울 빼고는 저희가 가장 적거든요. 세대수가 훨씬 더 빠른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수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의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센터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용광로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 100년의 가치를 담은 그런 랜드마크로서 재탄생시킴으로써 저는 사업성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환경 건축도 사업성을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는 합니다. 재건축의 속도와 비리 유무는 소유주의 단합과 참여가 결정하지 신탁이냐 조합이냐가 결정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한 잘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저에게 골치 아프니 빨리 재건축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에게 전화를 했을 때 제가 우리 단지에 조합준비위원과 자원봉사자만 무려 40명이 된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지 3주 채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는 자기는 처음 본다 그래요. 그러면서 수정조합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벌써 성공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는 30% 신탁 부동이 서로 신탁을 일단 막을 수 있는데 몇 개가 부족하다. 그 말은 10개 미만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9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도와달라는 호소문을 우리 안재문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어제 한 소유주가 우리가 벌써 99개 넘겼다면 허풍을 떨지 않고 오히려 모자라니 도와달라는 솔직한 고백에서 진정성을 느꼈다며 집안일이 우한이 있어서 굉장히 바빴는데 밤늦게 온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과 일관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수정조합은 이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소유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재건축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의서 행렬이 이어져서 저희는 총회 이전의 목표, 오늘 설명회 이전의 목표였던 99개보다 훨씬 많은 100장 이상의 신탁 구동의서를 접수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미 성공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12일 날 받기 시작한 동의서가 어제로 목표를 넘겼고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 일부 준비위원들조차 저의 이런 목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오늘 여러분 신탁과 조합 중에서 택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택할 대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신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탁 부동의서를 30% 이상을 구청에 등록을 하면 신탁사는 70%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동의서를 철회하지 않는 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 편하게 조합 동의서에 동의를 해주실 수 있고 오늘 오신 분이 다 동의를 해주시면 50%를 훨씬 넘깁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당장 구청에 동의해서 조합 직접 설립 준비위를 출범시키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 그 다음 주 빠른 속도로 70%를 내주시면 정말 저희는 최단 시간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일하는 속도 보셨잖아요. 2주, 3주 만에 이렇게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저희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정말 빠릅니다. 저희 믿고 오늘 동의서를 써주시면 그 수정은 제2의 대교가 아니라 대교를 능가하는 속도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성공은 사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자원봉사자, 굉장히 많죠. 자원봉사자와 또 준비위원 그리고 후원자에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무실과 모든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그 지출 내용은 후원자들에게 실시간으로 100% 투명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입출금이. 그래서 저희는 투명성, 민주성, 자발성의 이 3원칙을 조합이 해산되는 그날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의 주인공을 잠시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은 좀 일어나 주십시오. 최근에 가입한 준비위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저기 뒤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최근에 가입한 분들이고요. 서 계시고 8월 8일 발족식 때부터 함께 해준 준비위원과 자원봉사자들 일어나 주십시오. 네. 왜 아까 안 일어났습니까? 우리?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저희 그 수정 준비위에 후원한 분들 모두 일어나서 주십시오. 지금 부끄러워서 안 일어나시고 지금 밖에 많이 계신데 후원자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수정조합의 미래입니다. 아직 동의서를 내지 않으신 수정 소유주 여러분, 이 멋진 분들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조합 방식의 성공 신화를 직접 이끌었던 재건축의 신 한영기 대표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귀한 분을 모셨으니 소유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속 시원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면 소감을 꼭 동의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구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실 분은 나가시면서 역시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수정 소유주 여러분, 재건축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합 준비위는 부담은 줄이고 속도는 빠르게 아파트 가치는 극대화하는 안전한 재건축을 모두 함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좀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설명회에 대한 메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재건축 설명회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분은 그 신반포 1차 신반포를 18년 동안 문제가 있었던 거를 4년 8개월 만에 입주를 시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반포 5개 단지 통합을 조합 설립 후 7년 11개월 만에 입주를 하신 굉장히 이런 말 알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반포에서 또는 전국에서 유명하신 재건축의 신 한영기 조합장을 모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앞으로 리버파크 조합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빈이 잘 아시죠? 거기 5개 단지를 제가 통합을 시켜서 대한민국 1등 아파트로 입주를 했죠. 거기에 직무 대행을 마지막에 맡아서 제가 완성을 한 한형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오전 10시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사셨던 그 유명한 양지마을, 거기가 5개 단지가 주상국가까지는 8개가 통합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도지구에 선정이 돼서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신탁 방식입니다. 10시에 거기 설명회를 한 3시간 하고, 그래도 제가 공짜로 해드리니까 밥은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오는데 얼마나 막히니 제가 한 3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정말 하루에, 오늘도 역시 저는 무료 그 재능 기부입니다. 돈 10원도 안 받습니다. 보니까 물은 제공해 주시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커피인데 커피를 한 잔도 안 주시고요. 제가 그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장, 이 재건축 업계에 제가 그 업을 했던 거는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심정은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요. 제가 이런 선생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아주 형편은 못된 조합장을 7명을 남해단지 조합장을 7명을 해임시켜줬습니다. 정말 그선 사람들 때문에 같이 싸잡아서 조합장이 욕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표도 잘 아시는 음마 아파트 10년 이상 그 유명한 추진위원장을 설명회 한 방으로 아웃시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7명입니다. 제 손으로 가서 아웃시켜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공사를 계약 해지시켜준 데가 방배 5구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건설로 맡아서 방배 5구역이 완전히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반포 3주구 저희 집 옆에 사는 3주구가 현대산업개발인데 그것도 제가 계약 해지를 시켜줘서 지금은 삼성을 해서 완전히 대박이 났죠.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가서 이런 설명회에서 어떤 문제든 설명회 한두 번으로 해결 안 된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조합 방식이냐 신탁 방식이냐에 대해서 설명회를 주문받았지만 조합 방식이 좋다고 좀 해주세요. 그런다고 제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라가고 이게 전국의 재건축 단지들 다 봅니다. 내가 이거를 여기 가서는 신탁방이 좋다고 여기 가서는 조합방이 좋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설명회 하루에 2장씩 돌려다니지 않겠죠. 그리고 뭘 믿으셔야 되냐면 오늘 제 얘기는 누구의 부탁이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여러분의 조합원이라는 입장에서 정확한 대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편견 없이 오늘 제 말씀을 듣고요. 제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8년 안에 입주하고요. 그런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제 말을 그냥 대충 듣고 엉뚱한 길로 가시면 여러분들 원래 존재감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 3부 아파트가 지난주 일요일에 이 자리에서 설명했습니다. 24일날. 정말 한심합니다. 3부. 거기는 내가 볼 때는 3부는 원래 그 앞에 목하고 통화에서는 압도적으로 여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10원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 단지가 목하고 실패하고 지 혼자도 지금 두 가지가 앉아서
2019년에 설명을 해줬는데 무조건 독립정산제로 가세요. 안 그러면 5년 이내에 조합 설립도 못하고 중단됩니다. 근데 6년 뒤에 다시 와도 역시 조합 설립 안 되고 협의해서 또 불렀어요. 정말로 제 말씀드려서 손해볼 건 정말 일도 없습니다. 사설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조합 방식이냐 신탁 방식이냐가 여러분의 재건축 사업을 완전히 좌지우지합니다. 시공사를 얼마나 잘 뽑고 용역사를 얼마나 잘 뽑고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재건축은 완전히 성격을 좌우하고 여러분의 입주 시기를 결정하고 여러분이 입주했을 때 아파트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방식 자체가. 그런데 100% 여기도 그 중요한 방식을 선택하는데 신탁 방식 결정에서 그 결정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 다른 조합처럼 신탁 방식이냐 조합 방식하고 비교 토론을 했습니까? 안 했죠. 안 씁니다. 그냥 신탁 방식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야 tum처 주공처럼 안 된대 신탁 방식 하면 비리가 어때? 신탁사 전문가들이래. 그러니까 80% 찬성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탁사를 선정합니다. 입찰합니다. 입찰하면 대한민국에 20곳에 입찰을 하면요. 20곳 중에 단 한 개도 경쟁 입찰 안 합니다. 어디든 한 개만 입찰합니다. 이런 농계가 있어요. 이 중요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신탁사를 선정하는데 두 개가 경쟁하는 데가 없어요. 하나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입찰하면 두 번째도 하나만 합니다. 그러면 두 번 유탄됐으니까 그 회사하고 수의로 계약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목동, 그 다음에 여의도, 지금 신도시는 거의 신탁 방식입니다. 가점을 줘가지고. 거기 신탁사 선정을 보면 한 군데도 경쟁 입찰한 데가 없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심각하죠. 아니 시공사 선정보다 더 중요한 신탁 방식을 결정하고 신탁 선정을 하는데 이게 일부 정사이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민대표라고 그러고 여러분 재건축 위원회라고 그러나요? 여러분은 운영위원회라고 그러나요? 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장이 짝짝꿍해가지고 특정 신탁사하고 결탁을 해서 개인들하고 계약하는 게 여러분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 신탁사한테 벌써 고소당해 손나고 있겠죠. 현실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하기 전에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요. 일부 진짜 한두 명의 주민대표하고 신탁사에게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혹 찌라시가 나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찌라실까요? 그런데 여의도 정도라면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이 벌써 그걸 견제했어야 될 것 같은데 허다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저를 불렀고요. 저는 이런 불의를 보면 재건축에서는 아까 조합장이든 시공사든 신탁사든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 할 거고 다시 해야 되고 사설이 그랬는데요. 정말로 오늘 끝까지 경청을 하시면 정말로 명쾌한 대답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해진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니까 상당히 빨리 넘어가는데요. 이따가 끝나면 충분히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두 번, 세 번 돌려서 보실 수 있게 아마 조치할 겁니다. 돌아가셔서 두 번, 세 번 보시면 아 내가 조합 방식을 선택해야 될지 신탁 방식을 선택해야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 다 결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면 지금 방구 앉아가지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윗집 아랫집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인들 소유주들한테 적극적으로 여러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 보니까 이거는 압도적으로 신탁 방식이 좋더라. 그러니까 신탁 동의서를 빨리 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나서야 되고 나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과갑니다. 아 들어보니까 조합 방식이 신탁 방식이 절대 아니더라. 여러분들이 그런 전도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돼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전체감이 하나는 한강도 안 보이죠?
세대수도 짓벌만 하죠. 자,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탁 방식의 장단점, 조합 방식의 성공 사례는 필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합 신탁 방식에 대한 최종 결론이고 질의응답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탁 방식의 장단점은 여러분들은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신탁에서 유인물로 배부한 것도 다 봤습니다. 그래도 내세용에 딱 예파대로 정해져 있어요. 빠르다. 조합 방식에 맨날 조합장이 바뀌어 있는 거 하면 맨날 가다가 중단 해서 느려지고, 우리는 조합 설립이나 이런 걸 안 하니까 그 기간 단축하고 그래서 우리는 빠르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안전한 비리가 없어. 그리고 돈을 신탁사 관리하고, 신탁사는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조합방식보다 투명해. 자금 관리가. 그것도 반은 맞고 거짓말입니다. 조합방식 돈, 누군가 조합장이 50억 행위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례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까? 100억 가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허술하게 조합방식은 돈을 관리합니까? 조합방식은 시공사가 돈을 관리합니다. 조합장이 마음대로 돈 인출 10원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내는 게, 우리는 기성물이야. 조합방식은 다 분양물이야. 돈을 줄 때. 그래서 우리는 공사에 대해서 그때부터 돈을 주기 때문에 더 싸. 그리고 야, 신탁사업이 시공사가 잘 안 들어온다는 내 입장에 그건 거짓말이야.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자, 신탁사가 내놓은 대표적인 장점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대한민국, 제가 지금 신탁 방식에 대해서 목동 10단지, 목동 7단지, 그 다음에 분당 거의 4,200세대인 서현동, 시공, 삼성, 한신, 시공 하나 4,200세대. 그 다음에 오늘 분당 양기마을 지금 5번째, 여기 수정 6번째 이런 설명이 합니다. 이 설명이 하는데요, 신탁 방식하고 조합 방식하고 전문가 양쪽에 모셔놓고 끝장 토론을 하자 라고 해서 끝장 토론 날짜가 잡힙니다. 그럼 어느 신탁사는 누가 와서 30-40분 설명하고 조합 방식은 아직 결정 안 됐어요. 나중에 제가 섭외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걸 선정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나중에 섭외가 돼서 딱 둘이 이제 결정이 되면 신탁사는 빠집니다. 상대가 저라는 걸 확인하면 못 옵니다. 왜 못 올까요? 딱 비교, 토론을 하면 자기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관련 근거를 대놓고 토론을 하면 이게 전국에 다 터지는데, 제가 나오는 유튜브로 다 나가는데 적나라하게 신탁사 거짓말을 다 알기 때문에 누구도 저하고 토론을 하기까지 해본다고 나서는 신탁사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면 뭔가 신탁 방식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조합자고 토론을 못한다? 정말 아까 이 내용들이 수정 하나신탁에서 낸 자료도 비슷합니다. 먼저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사업기관 단축. 조합 추진이하고 조합을 생략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다. 이거는 이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합설이 동의서 받으면요, 나한테 그러면 금년 연말에 조합설 인가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신탁 동의요, 여러분 70%하고 동의 50%죠. 이거 동의 받는데 10년 걸릴 수 있습니다. 10년 걸리면 10년 동안 한 발짝도 못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조합설이 동의서를 70% 50%못 받으면 여기도 10년 동안 여러분 스톱이에요. 여기 3부처럼. 3부가 2019년에 똑같은 얘기를 독립정산제 아니에요. 독립정산제냐 혼합정산제냐 제자리정산, 이걸 가지고 두 번지수 간에 싸워서 6년째 조합 설립을 못해요. 동의서를 못 받아가지고. 물론 조합 설립도 동의서 못 받으면 5년 6년 가요.
근데 여기서 벌써 30%를 넘었대요. 이미 30% 넘어가기에는 신탁에서 70% 갖고 동결 50%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합 방식이 신탁 방식이 완전히 한쪽으로 몰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중단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자, 반반 나누면 둘 다 조합 방식 안 돼. 신탁 방식은 안 돼. 그러면 이 상태가 5년 가도 굳어집니다. 10년 가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들 다 입주했을 때 이주도 못하게 되는 진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오늘 설명 다 듣고요. 아, 조합방식 아니라면 완전히 신탁에 동의서 다 내고요. 조합방식이다 그러면 이미 신탁사에 동의서 낸 거 철회서를 내면 철회됩니다. 철회서 내고 조합설립에 동의서를 제출해서 완전히 70%로 모르면 금년 연말 안에 조합설립 돼서요.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7년 안에 입주합니다. 여유있게. 그래서 이거 거짓말이에요. 조합 예금에 사업자는 없다? 이게 신탁 방식 아니야? 아까 설명 잘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조합 예금이 있을 게 없죠. 첫 번째, 350명밖에 안 돼. 여러분 저런 데 같이 4,000명, 5개 단위를 통합하는 거. 아까 오밀리 2,560명. 말도 안 되는 5개 단위 200세대, 39세대, 1,240세대, 1,056세대, 상가 160명. 이런 걸 섞어놔도 7년 11개월 만에 입주돼요. 근데 여러분 두 단지도 한 단지에 350명밖에 안 돼요. 여기가 뭔 분쟁이요? 여러분 분쟁 없어요. 그 다음에 진짜로 분쟁 있는 데는 강북에, 지방에 분양이 안 되는데 또 사업성이 안 좋아가지고 아파트 지었더니 4개동 놔두고 지원하고 34평이 10억 안 돼. 지금 5억인데 근데 분양금을 7억 내야 돼. 그러면 5억짜리 7억인데 12억인데 입주하니까 10억에서 12억이에요. 이런 데는 자꾸 문제 걸리죠. 야, 쉬었다 가자. 지금 하지 말자. 어쩌다. 내부이 생기죠. 여러분들은 분양 문제 없습니까? 전혀 문제 없죠. 여러분들이 강북처럼 아니면은 음마 아파트처럼 똑같은 평을 가는데 7억, 10억 냅니까? 아니죠. 여러분 상업지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 간에 치고받고 싸울 야근의 이유가 없어요. 분쟁 없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설령 분쟁이 있다 해가지고 요즘 조합장이 3번 갈린다 해서 사업이 절대로 안 늦어져요. 그러면 늦어진다면 왜 내가 남의 조합을 7명을 날려줬겠어요? 지원되면 내가 안 날려주죠. 조합장이 해임하는데 무진장 간단합니다. 조합장이 해임해도 시공사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용역편, 용역편 돌아가고 있고요. 조합장 해임에도 이사 중에 조합장 직무대행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해임부터 새로 뽑는 데까지 넉넉 잡고 3달이면 새로 뽑아져요. 근데 뭔 중단돼요? 왜 지연돼요? 이거 거짓말. 그 다음에 2023년 9월 26일 날 자꾸 그나마 둔촌 주공 사태 생기면서 정부가 엄청난 보완을 했습니다. 비리 없애는 거, 빨리 가는 거, 분쟁 없애는 거, 공사비 바가지 안 쓰도록 공사비 어떤 조정기구. 그래서 과거에 CM이 없는 둔촌 주공 같은 과거의 조합들은 조금은 좀 문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사업기관도 지금 서울시가 엄청나게 단축시켜주고 있죠. 옛날처럼 되지 않습니다. 조합 방식으로. 조합 비리 상당 부분 지금 해소됐고 사업기관도 단축시켜주고 있고요. 자, 초기 자금을 신탁사가 대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머리 아프지 않나. 이거는 10년 전은 얘기가 됐어요. 10년 전에는 엄마처럼 추진위에서 조합가는데 10년, 15년 걸려요. 조합에서 경기계획 변경하고 도시계획 교통심의 받고 교통심의 받고 사업시행가 받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하는 데까지 또 5년 이상 걸려요. 15년에서 20년 걸리면 최소 몇백억을 써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금년 연말에 조합 설립하고 내년 초에는 바로 시공사를 뽑도록 다 바꿔놨어요.
그럼 내년에 시공사가 한 500억 입찰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데 내년 금년 연말까지 조합설까지 돈 들어가니까 거의 없어요. 바로 내년에 시공사 뽑으면 500억의 통장이 있어요.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시대는 10년 내내는 그런 대로 얘기됐어요. 근데 이걸 지금도 써먹어요. 이거 사실 아니죠. 동사비 절감할 수 있다? 택도 아닌 얘기입니다. 동사비 증액할 때 이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요. 저는 신탁사의 직원 구조나 내부 조직이나 신탁사의 책임자가 누군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신탁사가 2016년에 법이 바뀌고 여의도에 시범을 처음 들어올 때 그때 부랴부랴 건설회사의 영업직 직원들을 급히 채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책임자 본부장하고 다 그래요. 그 사람 몇 명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재건축에 전문가 집단 전혀 아니에요. 전혀. 일반 조합장하고 내가 볼 때는 저의 반도 못 따라가요. 저하고 비교하면. 이게 저런데 전문가 집단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전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비 이 사람들이 협상에서 내려준다는 얘기 못해요. 그런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사비 협상이라는 건 돈 쳐주고 오면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 그건 안전장치가 없을 때 얘기해요. 돈 쳐주고 우리가 좀 수천 개가 사실은 재건축에서 입주시켰는데 둔천주공 같은 사례는 0.02% 1000개 중에 한 개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걸 걱정해서 신탁사한테 준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금 많이 보완됐어요. 조합비리 건드는 거. 조합비리 특히 여의도는요. 조합비리가 발생할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 비싼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합니다. 공사가 있으면 공사비를 평당 얼마나 하는데 2단지는 얼마고 2단지는 얼마고 설계비를 설계사를 뽑는데 이 설계사는 평당 얼마고 여러분들은 평당 얼마에 뽑으려고 그러고 모든 단지의 공사비나 용역비가 다 동일됩니다. 이래서 사기를 치기가 힘들어요. 조합 방식을 할 때. 특히 이렇게 집단들 목동 같은데 동시다발로 시작하는데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 비리라는 게 지금은 조합장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에서 4천만 원 받으면 집행유예도 없이 최소 5년 깜빵 갑니다. 4천만 원만 받으면 뇌물 이게 특가법적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탁사 밑에 정사위원들은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 특가법 적용 안 받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산 밑에 숨어서 별짓 당합니다. 신탁사하고 둘이서. 비리는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한국사는 이게 넘버 2 정도 됩니다. 임직원 3명 1심 실형 선고. 그냥 계획업체를 사형 3억 2천원 받았다. 어쩌고저쩌고. 소민에서의 검찰 수사 흔들린 신탁 재건축. 검찰 지난 사람이다 압수해 견현이 억대 분범 수수. 아직 신탁사가 재기사업에 정상적으로 시공까지 들어간 예도 거의 아예 없어요. 아예. 2016년 시작인데 여러분들이 최초예요. 최초. 여의도가. 그런데 여의도 지금 이 모양이 있고 달리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입주하고 한 사례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왜 재건축 뭐 알겠어요? 예? 해보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벌써 이런 건데 신문에 보면 우수수더라고요. 시작도 안 되네. 자라주 한양 아파트. 자, 입찰했어요. 입찰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경고받고 입찰 취소했죠. 신탁사가인데 만민이고 신탁 전문가인데 어떻게 나는 서울시로부터 경고받고 입찰을 취소한 거는 조합방식으로 지금까지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문가 지금 신탁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얘가 무슨 전문가예요? 근데 한번 볼까요?
자, 하나부터 사업 제안서 배포 하나. 일부 소식에 따른 최근 여의도 하나부터 건축 운영이래요. 현대건설 포스코이에서 양사의 사업 제안서 200페이지 내의 분량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해 배포하려고 했다는 거. 업계에 가서 여의도 한양 재건축 운영이나 신탁사의 형태가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업체하고 신탁사하고 짠 거예요. 특정한 건설회사하고. 네? 아마추어리즘이 아니라 짜고 한 거예요. 짜고. 어떻게 짰냐고요? 자, A라는 건설회사가 입찰 홍보물에 200페이지를 냈어요. 입찰자한테 200페이지를. B라는 업체는 이 홍보물 이게 제안서를 1000페이지를 냈어요. 이 제안서는요, 200페이지 내면 200페이지 그대로 한 장도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주민단을 보내야 되고, 책자 그대로. 1000페이지에 1000페이지 그대로 보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1000페이지에 이렇게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신탁사가 어떻게 요구했냐? 야, 너도 200페이지로 가봐. 다시 수정해서. 이건 뭐예요? 200페이지 낸 업체 편을 들어서 얘를 이게 1000페이지하고 200페이지 나가면 일단 성의부터가 다르잖아요. 그 안에 내용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200페이지 똑같이 묶어버려요. 이거는 누굴 봐주기 위해서? 200페이지 낸 A라는 회사를 봐주기 위해서. 그리하고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비리가 없는 겁니까?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전문성, 말도 안 되는 전문성, 사업관리 강화,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가는 데마다 문제 없는 데 없어요. 오늘도 내가 신탁방식 똑같지만 한심해요, 신탁방식. 거기는 명색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도 신탁사가 얼마나 문제하고 해결이 안 되고 몇 년째 다툼이 생기니까 결국은 저를 초대해서 설명을 열까요? 오늘 제 설명을 듣고서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갔어요. 우리가 잘못했네. 일방적으로 한 신탁사의 설명만 듣고 우리가 결정한 우리가 진짜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네라고. 거기 참석한 450명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않고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탁과 사과를 놓아 없습니다. 내가 지금 CM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CM에 비해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다. CM은 이따가 설명합니다. 자, 신탁사에 입주를 4번 연계해요. 이 전문가 집단이 빨리 한다면서. 정해진 입주 기간은 못 생겨요. 1년이 넘어요. 1년이 넘게 준공을 못해요.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부산 기장구 219세대, 이건 많지도 않아요. 219세대가 있는데 준공기간을 4번 연계해서 1년 넘도록 입주를 못 시켜요. 이게 전문가입니까? (5개월간) 8번 피서 신탁사 성립과정 책임진공을 준도산 현실화 140개 중에서 85개 현장에 대해 신탁개정 투입했다. 43개 답변은 책임준공 기한에 준공 약속을 못 지켜서 142개 중에서 43개가 준공을 못 지켜요. 이것도 아파트가 아니야. 조그마한 창고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지금 약 2천억 넘게 손해배상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줄도산 한다는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준공기한 신탁사 채권단의 PF 원리금 전액배상이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물류센터 한 개 5개월 지났다가 256억을 벌어냅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손해배상을 가고하고 있는데도 제때 준공을 못 시키는 게 신탁 방식이란 말입니다. 조합 방식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높은 공단의 시공사에 신탁만 맡고는 재건축조합. 신탁사가 들었다 해가지고 맞는 게 아니에요. 복버서 자금 신탁 재건축 계약 해지 늘까? 이미 계약 해지 는 게 많아요. 지난해 22건데 1년 만에 200가 신탁 계약 해지하고 있어요. 공사비보다 멈춘 재건축 시기 신탁방식 덩달아 빨간 전문가로 맡겨놨던 이 시간 여의도 한양 KB 신탁 상대 소송전 예고
여기도 하나 공장을 시공선에 이게 갈리니까 자, 공장은 신탁사가 입찰인데 신탁사 하는 거는 시공사 전혀 공부에 문제 없다는데 하나만 돌아요. 공장은 시공사가 정말로 내일 열렸고 안전빵이 공사인데 여의도는 그런데 왜 그것도 대응 하나 들었을까요? 삼성도 아니고 이 신탁사가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공사는 싫어해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따가 내가 자료 보여드릴게요. 신탁방식의 단점 시행자 지금부터 입주까지 2016년을 들어와서 2017년에 여러분들 최초 계약했고 여러분하고 3분의 1도 10억 그때부터 한 10몇 년 걸린 입주까지는 한 게 하나도 없죠. 처음부터 한 게. 이 사람들 어떻게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조합 방식은 지난 수년 동안 노하우가 쌓여 있어요. 조합장이 나한테 와서 장문 받으면 전혀 문제 없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수없이 지금 많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신탁사 계약의 진화에 이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신탁 3번 뽑아놓으면요. 제가 옷 좀 벗겠습니다. 신탁사 3번 뽑아놓으면 여러분 죽을 닦여라도 계약이 안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 75% 동의받아야 돼요. 전체 75%라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신탁사가 공기를 늦어지든 신탁사가 잘못해가지고 뭐 500억 손해 나든 1000억 손해 나든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해지도 안 돼요. 해지도. 우리 시공사들은 50%만 달라고 해요. 그 시공사 내가 계약이 시켜주고 더 소송시키잖아요. 잘못하면 잘라야 되는데 자를 수가 없다고. 이게 결정타입니다. 결정타. 자기가 잘릴 명령을 했으니까 얘가 특기사를 할 이유가 없죠. 정비사업위원회가 유착 100% 유착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K등에 유착 안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어떻게 수익을 돌아요? 자, 지금 정비사업위원회 보니까 연세들이 75, 뭐 80 그런 분들이 여러분한테 표현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요. 어떻게 80세 드신 분 여러분 전 재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반대하고 있다고요. 지금 잘못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그나마 지금은 나서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분양 수익이 축소됩니다. 여기 후분양 못해요. 신탁사는 후분양이 거의 입주할 때 분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1년에 분양가는 5% 10%씩 돼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1년에 한 0.5% 1%밖에 안 돼요. 0.5%. 3년 뒤에 분양하면요. 최소한 15%, 15%나 30% 분양가가 상승을 해요. 근데 3년 동안 공사비 올라가는 공사비 상승분은 한 1.5%에서 3%, 3년이면 3%밖에 안 돼요. 분양 수익이 늘어나는 게 10%밖에, 10분의 1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후분양해야 돼요. 그거 훨씬 이익이가. 요즘 강남은 거의 후분양이에요. 거의. 근데 얘네들이 후분양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를 먼저 챙겨줘야 되잖아요. 분양을 못하는데 공사를 어떻게 챙겨줘요? 그럼 지네들이 지네 자금을 내두든지 차이내가지고 공사비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쉽죠? 왜 그거 사서 합니까, 걔네들이? 그냥 분양해가지고 그냥 수익을 받아서 그냥 돈 주고 오면 되는데 그걸 왜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죠. 하향 평균화 이게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제도감도 없어요. 한강도 안 보여요. 그런데요, 신탁사가 맡겨놓으면 고놈이나 똑같아요. 신탁사는요, 골치 아픈 성격이 절대 안 합니다. 사업이 늦어진 거 절대 안 합니다. 차비나 고급화해서 이렇게 내가 가격을 높이겠다 이거 절대 안 합니다. 골치 아픈 거.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고 가고 싶어요. 수수료 한참 챙겨가지고. 고급화인데요.
빌딩에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신탁수로 금융비용 완전히 고무줄 여러분들이 1%죠. 1%인데 확정이 아니죠. 확정이 아니면 여치에 나오지만 관리처분, 시공도 하기 전에 관리처분까지 갔더니 세리가 올라 자동방으로. 자, 지금 현재 분양가는 대충 일반 분양가 여러분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7천만 원 계산해가지고 전체 분양 수비를 계산했어. 거기에 1%가 약 지금 140억, 150억 할 거예요. 지금 잠정적으로 1%야. 근데 여러분 분양을 예를 들어 후분양 한다고 그런다면 허가 다 받고 해서 한 3년 뒤에 착공한다. 가장 빠른 선분양에서 4년 뒤에 분양을 해요. 후분양하면 7년 뒤에 분양해요. 7년 뒤에 분양가는 지금 7천보다 2배가 뛰어서 1억 4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매출은 2배가 뛰죠. 그러면 1%면 2배가 뛰면 140억이 150억이 300억으로 되죠. 2배는 그냥 순식간에 가요. 여러분 140억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요, 이놈의 신탁사가 짜고 치는데 좀 까다롭게 하는 데는 0.35를 제시해요. 목동에. 같은 목동에서 둘이 제대로 짠 데는 1%도 줘요. 분당도 그렇습니다. 분당에 신탁수수가 1%면 1,500, 지금 계산 1,500억이야. 근데 이게 다 연동하면 3,000원까지 가는데도 어떤 데는 1%, 0.8%, 거기는 다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0.35를 제시하는 데는 또 있는데 여러분같이 1% 받아 쓴 거잖아요. 완전히 고무줄이야. 내가 보는 건 하는 일에 비해서는 한 50억? 오늘 내가 분당 가서 거기는 1,000억 정도를 현재 주겠는데 1,500 정도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1,500억 하지 말고 300억에 캡을 씌워라. 어떤 경우든 10년 뒤에까지 300억으로 끝나는 거로 캡 씌워서 계약해라. 그리고 거기서 1,200억 남은 거는 한 200억은 여기다 써라. 그리고 나머지 1,000억은 여러분 주문을 들어가면 된다. 그걸 싫다고 그러면 신탁사 바꿔라. 짜서 지금 버티는 거니까. 제대로 입찰해라. 들어온다 300억짜리. 왜? 300억도 엄청 많거든요. 직원 한 명도 안 나와요. 직원 한 명도 안 나와. 그런데 300억 10년에 1년에 30억? 직원 한 명도 상도 안 하는데 본사에서 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수업식인 거 볼까요? 수수료가 116억, 219억 인상 거고. 자, 처음에 3%였어요. 116억이었어요. 이게 219억으로 변하고 298억으로 보고 333억, 377억. 관리처분시 수수료 자동 변동 조항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116억에서. 이거 착공하기 전에 벌써 세례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캡을 안 실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140억이지만 공사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분양가 올라가면 저도 그냥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동 방향. 재무 건전성화. 아까 지금 신탁사가 아까 뭐 2개가 부관이 3개가 전부 다 부채비율이 거의 다 대출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데 아까 창고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배상 지금 수천억 손해보고 PF로 20몇 조가 지금 물려있고 그런데 완전히 땅 짓고 헤엄친 데가 전기사를 여기를 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손해볼 거 1호도 없어. 거의 90% 남아. 그러니까 지금 전기사에 올인하고 있어. 올인. 여러분들은 호구들이요. 다른 데 깨진 거를 여러분 주머니에서 빼다가 좀 메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여러분들이 호구가 됩니까? 택균 곡단 24조 떨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자산신탁이죠. 여기도 47건 3조 원이 PF에 밀려 있습니다. 3조 원. 사전 담았고 아까 내가 설명했죠. 담합 안 한 데가 없어요. 이런 진짜 말이 됩니까?
10억짜리 요금에도 제대로 협정해서 대의원의 경에 총에 붙여서 결정하는데 세상에 이 재건축의 선패를 좌우하는 신탁 방식이냐 조합 방식이냐 그것도 신탁서 선정하는데 어떻게 경쟁하는데 한 번도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경쟁하는데 못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부터 비리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가람이 시작되는 거고. 제가 7단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7단지 준비위원장은 제대로 바뀐 사람이에요. 조합 방식의 총무이사를 했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미 신탁사가 거의 결정돼 있었어. 그래서 정말 저한테 찾아와서 신탁사 이 토론 좀 해달라. 흔쾌히 오케이 했죠. 오케이 했는데 그 신탁사가 안 오겠대요. 제가 상대방이라니까. 모든 신탁사인데 한 명도 안 오겠대요. 못 오죠. 못 옵니다. 제 앞에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자, 그런데 아니 약속사인데 조합은 다 공개했는데 지네들이 한다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내가 서면서 상대방이 나라고 하니까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변호사를 보냈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신탁사가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보내서 변호사하고 저하고 했어요. 근데 변호사하고 저하고 토론은 또 아니고 일반적으로 설명만 하고 끝내야 돼. 뭐 없죠. 뭐. 40분 설명했어요. 설명하고 그리고 바로 조합은 투표를 해서 70몇 프로 어찌됐든 이미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신탁 방식으로 해서 신탁서가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였는데 그 설명의 한 방에 70몇 프로 조합 방식으로 기울어졌어요. 자, 목동의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수준이 낮지는 않습니다. 공정하게 설명하면요 100% 조합 방식이에요. 이미 다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럼? 소유주 몰랐던 깜깜이 신탁계약 뒤집어진 목동 집단 뒤집었죠. 소유주 몰라요. 정사 이거 몇 명이서 그냥 약속 구해가지고 계약도 다 찍어버려요. 일단 따고자 제가 정제들 신탁사들 완전히 뭐 다 계약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신탁 방식은 선택권이 주소된다. 이게 하나씩 하게 여러분들 홍보물 나간 거죠. 거기에 보면 그렇게 아까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적으신 것. 따라서 단순히 시공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자금 조달 및 분양 등에 책임질 필요가 없는 신탁 방식을 오히려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하나 자산신탁이 엊그제 우평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우평을 받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뇌되죠. 이게 사실인 줄 알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삼성이라는 데에 들어있습니까? 누가 보래도 지금 대한민국 1등은 삼성입니다. 압도적으로. 삼성 없죠? 그 다음에 현대 하나 있네요. 대우건설, 포스코, 대우건설. 상계 주공 5단지의 S건설의 내부 검토서입니다. 내부 검토서. 여기 바로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가 없어. 시공사 기책 사유를 시공사 계획 해지 시 즉각 철수 및 일체의 권리 포기, 기수익 공사비는 해당 사업 정산 시점한다. 이미 시작도 안 했는데 한 10년 뒤에 해당 사업이 정산이 되는데 15년 뒤에 입주하고 개발 인사하고 정산이 되는데 너가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비하게 시키면 너는 15년 뒤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사비도 다 그때 받아가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시공사는 이거 공사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신탁사는 지는 순환은 안 되고 모든 걸 시공사한테 다 책임지는 이 조항이 필요합니까? 이런데 어떤 미친 시공사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공사비 지급 관련 신탁계좌 적응 부족 시 관리처분 변경으로 추가 지원 확보한 경우에만 공사비를 지급한다. 아니 공사비가 없어. 근데 관리처분에서 공사비 얼마 주기로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받아야 공사비 준대. 지금 지연 시에도 입주 거부 및 유치권 행사 불가. 자 그러면
조합원들이 발처분 총리를 안 해. 발처 변경을 안 받아. 그러면 너는 지금 지연시에도 그래서 지금 못해. 입주 거부 및 유치원 행사를 못해. 아니 이래서 어떤 문제라고 그러죠? 여기 S건설이 어딘지 아세요? S건설. 실제로 S건설 내부 검토서입니다 이게. 이러니까 입찰 안 해요. 이 전문가 집단 이거 낸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웃기는 작품이지 이런 조건은. 여기 그 상계 원한지 결국은 어떻게 해요? GS건설이 나가버렸어요. 도저히 안 해. 그냥 잘라줘. 이게 2023년입니다. 2년 동안 시공사를 못 쳤다가 이번에 GS가 빠지고 하나 코레나가 수위할 것 같아요. 수위. 화나건설이. 여러분 GS 제기하고 하나 코레나하고 그거 짜리 게임이 됩니까? 경상적인 건설에서 안 들어온다니까요. 신탁사를 더 내가 이 자금 뗄 리 없는 없고 공사만 하면 되고 그래서 신탁사를 좋아한다. 신탁 방식을 웃기는 장면에 특히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죠. 분양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지가 분양이 안 돼요? 여러분 입장은 여러분들 지금 입주했다. 34평이 최소한 55억 이상 갑니다. 지금 입주했다 그러면 지금 밤에 뭐 최고가 71까지는 못 가지만 55억 60억 가요. 그런데 이 지금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분양가를 8천만 원 받아. 34평을 48에 32 38에 24 27억이에요 분양가가. 근데 이거 분양 안 돼요? 2천대 1 나올 거예요. 전혀 공사비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까 이거는 저기 지방 얘기예요. 지방 얘기. 응? 그 다음에 상계동 같은 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설사가 여러분 조합관심보다 더 잘 들었다? 웃기는 얘기예요. 더 안 들어도. 아까 조합 자기가고 펄에 나온다. 상계 수공사. 자, 조합방식 성공사는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조합방식이 여러분 앞으로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는지 그 어떤 사람은 또 한강변에 씨가 치가고 한강 프리미엄 봐도 1등 할 거 아니냐? 천만에 왔습니다. 물론 조합방식이라고 해도 조합장 역량이나 또 시임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 조합장이 내가 한다고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조합장 하더라도 그런 어떤 전문가 집단이나 용역을 쓰면 돼요. 이게 서울시 제1호 특별건축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가 있던 모양부터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안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아파트하고는. 완전히 차별화. 일단은 이 기계수명 소티가 이清단기간 아까 그네들이 사업 빠르다고 했잖아요.清단기간 신고를 한번 볼게요. 도시의 힘이 관리처분 인가까지 도시의 힘이 건축심이 교통심이 행정인가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 인가 받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공사까지 4년 8개월 만에 제가 입주시켰어요. 이건 신탁 방식은 앞으로 1000년 뒤에도 이렇게 못해요. 1000년 뒤에도. 조합 방식은 그나마 조합장이 역량있고 똑똑한 시행사를 쓰고 여러분들이 탄압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조합 방식은. 신탁 방식은 지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이유가 없어요. 길을 쌓으려고 몇 년 만에 내가 반드시 입주시켜야지. 대한민국 1등을 만들는 이런 목표가 필요 없어요. 제가 이거는 1억하고 2주택 공사를 툭 치는 거 병행해서 이건 난이가 가능했던. 그런데 조합원 분양신청의 도정부의 이결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300 몇십 명이면요. 조합장을 중심으로 떳떳한 뭉치면 2개월 필요 없어요. 일주일 만에 끝나요. 여러분들도 이주비나 각종 금융명이 한 달에 몇십원 됩니다. 그냥 앉아서 2달, 2달 걸릴 걸 일주일 만에 끝나서는 한 달 4분의 3이 전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몇십억 들어가면 돼요. 몇십억. 그런데 신탁사가 2달 하면 될 거를 야 일주일 가고 끝내자 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안 하죠. 2달 가지고 바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도시계획심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분양신청 발표까지 저는 1년이 끝나 다른 조합은 물론 다른 조합은 3년 오래 걸립니다. 신탁 방식도 똑같이 걸려요. 그런데 신탁 방식에서 3년 5년 걸리는 거는 조합 방식에 유능한 조합장 만나고 유능한 용역사 만나고 좋은 시공사 만나면 획기적으로 이렇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빨라집니다. 2주 3개월. 내가 볼 때 여러분 300세 2주 3개월에 걸려요. 2주기 뭐 15기도 15기도 다 주는데 2달이면 끝내요. 그럼 4개월 또 절감시켰어요. 저는 6개월이면 되는 거를 3개월이 끝냈어요. 790세대를. 그 다음에 철거, 성명 포함해서 저는 6개월이고 다른 조합은 약이 없이 1년 6개월 걸린 걸 저는 6개월 만에 끝냈어요. 신탁 방식이 6개월 만에 왜 끝내죠? 어찌 아프게? 안 끝내. 1년 6개월 다 갔지. 하이라이트. 중공에서 보증 등기하려면 이종모 씨를 받습니다. 부총을 거쳐. 이종모 씨가 나야 여러분들한테 보증 등기. 일반 분양한테는 이전 등기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중공하고 4개월 만에 이전 등기 해줬어요. 근데 보통은 다른 조합은 2년에서 9년 걸립니다. 2년에서 9년 걸리는 신탁방식 마찬가지고요. 자, 4개월 만에 등기받는 거하고 2년에서 9년 걸려서 등기받는 거 무슨 차이가 있냐? 등기날 때까지 대출이 안 됩니다. 입주할 때. 두 번째. 자, 등기가 없으니까 그냥 전세 비용도 한 20% 30% 저렴하게 전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파트에 매매를 하는데 등기를 5년 된 넘길지 10년 된 넘길지 귀신도 모르니까 아파트 가격이 주변 단지에 비해서 한 3억 쌉니다. 그러면 이게 4개월 만에 등기를 마친 거하고 2년 3년 만에 마친 거하고는 그 자체로 돈으로 보면 수억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신탁 방식이 목숨 걸고 이거 4개월 만에 끝내야지 6개월 만에 끝내야지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남들 하는 평균만 가면 되니까. 할 의뢰도 안 되고요. 7년 연속 최고가. 제가 엄밀히를 통합해가지고 입주하는 2013년 8월까지는 7년 동안 1등. 최고 수익성. 그때 당시 34대 2016년 기준으로. 지금으로 보면 58억가는 34표를 받고 그때 당시 9억을 받았어요. 학점 금리 도급별 명령에 성공했고 무능한 용역사 다 대개시키고 소통 강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이 소통 안 한다고 그러죠. 정말 중요합니다. 신탁 방식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사위원 나중에 보면 신탁사 밑에 조합장 대신에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걸 구성됩니다. 지금은 뭐 운영위원회라고 하지만 이거는 법적인 단체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감시하고 신탁사를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탁사 운영위원회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설명을 1년에 6번 내지 최하 2번 했어요. 그러니까 6번 하는데 2개월마다 벌어지는 모든 일을 설명해서 제가 직접 설명하고 앞으로 1년 뒤까지 벌어질 일을 또 설명하고 심지어는 3개월 단위로 우리가 가르치험을 할 때 내가 34표를 받고 5억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분양을 성공하면 5억 받기로 게 6억 7억으로 늘어나죠. 환급금이. 분양을 실패하면 3억 4억으로 떨어지죠. 소리 보면. 가다가 공사비를 완창 올려주면 또 5억 환급금이 4억 3억으로 떨어지죠.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나 2년에 한 번 정도의 그런 변동이 생깁니다. 저는 3개월 단위로 이번에 일반 분양했는데 성공해가지고 세대당 5천만 원 늘었습니다. 환급금이. 3개월 단위로 조금씩 문서로 통보를 해야 돼요.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니까 그 다음 3개월은 이번에는 변동이 없어 지난번 5천만 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도 5천만 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양에서 성공해가지고 이번에는 1억 환급금이 늘었습니다. 이거를 입주할 때가 3개월 동안 하니까 다른 조합처럼 가만히 있다가 입주할 때 추가 부담금 3억 폭탄을 맞아놓고 돈 안 내? 피 안 주죠. 그걸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조합원들은. 이 소통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보분양가 전략 성공. 진짜 이거 설명하면 얼마나 획기적인지 시간이 많이 걸릴 때 넘어가겠습니다. 단지를 가르는 도로를 지하화한다. 서울시 간통도를 지하화를 어떻게 해요? 저는 지하화했어요. 20동, 21동은 통합이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1동부터 19동까지 진행하다가 20동, 20동을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1200세대가 1600세대가 돼서 1200 가지고 대한민국 이득이 조금 문제 있어서 그래서 반드시 내가 통합시켰죠. 근데 신탁방식에서 이거 번째 통합을 해요. 할 이유가 없죠. 신탁사 직권도 아닌데. 안 합니다. 조합 방식 때문에 이걸 계산하고 신경이 그래서 대한민국 1등을 만든 거예요. 수익성 좋아지고. 이거를 1등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제1호 특별 건축대 1호 우수대 인정을 받아서 각종 인센티브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지상에는 안림이 공원하고 지상에 동마다 있는 분리수거장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지하 창고로 넣고 층고를 올려서 쓰레기차가 지하로 창고를 돌면서 다 지하에서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지상에 쓰레기차도 안 다닙니다. 다른 단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획기적인 거를 신탁사가 능력도 제한할 능력도 안 되지만 이걸 설계되는 신탁사 왜 합니까? 안 하죠. 1등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구조되는 아파트. 천정고를 30cm 올렸습니다. 천정고. 여러분 2003m입니다. 손바닥 깊은 사람 여러분 다 또 지금. 그런데 저희는 2.6m. 딱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시공사도 감히 대한민국 누구도 시공 생각지도 못한 걸 저는 올려서 대박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자, 이거를 신탁사 능력이 안 돼. 이거 제한 한번 못하고요. 이거 30cm 높이라고 그러면 야, 그 돈이 얼마나 드는데 또 설계mek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하냐? 안 합니다. 서울시 최초 고객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스레인지를 몽땅 없애버리고 인덕션으로 전기 인덕션 바뀐 게 제가 앞으로에 최초였습니다. 앞으로가 한강면에 있으니까 가격이 비싸고 1등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든 겁니다. 만든 거. 사하고 시행사하고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용역업체하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커뮤니티를 정말 사용하고 고급화해서 커뮤니티가 이때부터 스카이라운지가 아주 부을 열고 있고 지금. 저희가 2012년에 설계했던 것들이 지금 13년이 지난 강남의 모든 설계는 기본이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13년을 앞서가는 설계를 감히 어떻게 신탁사가 해서 여러분 존재감 없는 여러분들을 존재감 있는 산적 거의 컴퓨터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듭니다. 한강 조망의 극대화를 한강변에 원래 최초로 했던 데는 잠실입니다. 한강변에 엘스, 리센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강 조망의 프레밍 단 1억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청담은 그 유명한 청담 사이 한강 프레밍이 일처럼 요즘처럼 유행하고 거기서 유행시켰습니까? 없어요. 한강의 프레임을 10억이나 만든 게 저예요. 저. 앞으로에 원래 제 전임 조합장이 전부 다 남양으로 한강을 딘지고 남양을 설계한 거를 전부 다 바꿔서 제가 북향으로 한강을 보이는 다 북향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야 남양이 좋은데 북향이 알겠죠. 저는 다 북향으로 가서 여기서 대대적으로 선전해서 한강 조망 프레임이 여기서 만든 겁니다. 거기로 확실히 방점을 찍은 게 온밸리고요.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강남의 펜트하우스 열풍을 일으키게 만든 게 누구죠? 제가 지금도 앞으로 펜트하우스 하는데요. 정말 그림입니다. 그림. 내가 볼 때 한 300억 갈 거예요. 완전히 열풍을 만들어서 지금 모든 강남의 단지들은 다 넣고 있어요. 다.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공사례스2. 아까 온밀리가 이렇게 큰 단지, 조그만 단지, 조그마한 거, 상가 이렇게 조합하는 거고요. 이 통합 안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지금 입주 안 됐습니다. 존재감 없고 수익성 없고 이렇게 아파트 비싸지 않을 게 뻔하니까 이렇게 안 되죠. 안 나옵니다. 아 지금까지 지금 목 쓸 뻔했는데 제 목소리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나 억울한데. 아니 뭐가 지금 제가 아까 이게 20동, 21동, 이거 1동부터 19동까지 이것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소시에서 지금 원벨입니다. 진짜 이게 보세요. 여기는 조합이었어요. 청백사기. 여기는 추진이었어요. 청호심. 여기는 희망비사는 준비였어요. 여기는 2003년에 입주했는데 2015년에 통합에서 재건축했으니까 입주한 지 12년밖에 안 된 거를 허가를 제가 받아냈어요. 여기는 완전히 대박이 나와요. 대박. 여기는 용적률이 300%가 넘어요. 자체적으로 100년 뒤에도 정축 못할 거예요. 나홀로 한 동씩. 이거를 제가 통합시켜서 지금 원빌리에 1등 아파트를 만든 이건 수십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거를 통합해서 조합설부터 입주까지 7년 10개월 만에 입주시켜서 지금 개방을 했죠. 자, 중간에 2019년 12월달에 제가 통매각 카드를 써서 서울시하고 딜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도록 착공을 4개월 당기도록 인허가를 해줘서 수백억을 절감했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어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후보한테 보증했더니 4,891만원 분양가 딱 박아놓고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 조합장 아니었으니까 내가 조합보증을 들어가서 통합시켰고 나는 1차의 조합장이었으니까 견직이 안 돼서 조합장한테 얘기했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분양가 상한을 피했는데 5천 몇백만원 받을 수 있는데 예 4,891만원이야. 일단은 이 보증 반납하고 우리 분양가 상한제 맞자라고 돌았었어요. 여러분이 조합장이라면 분양가 상한제를 맞으면 4천만이라고 했습니다. 저게 4,800이면 20% 싼 분양가 상한제보다 4천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합장이 어떻게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맞자라고 돌았었는데 대한민국의 조합장이 한 명이 있을까요? 과연 신택사가 이렇게 돌았을까요? 맞아 죽으려고? 조합 방식인가 제가 조합장 원직에서 그래 조합 사면 분양가 상한제 맞고 정식으로 승인 맞아서 다시 하자 반납하고 했어요. 그런데 5,653만원에 분양 승인을 받았어요. 700 몇십만원 높게. 이걸로 그냥 분양 하나에서 500억 원을 벌었어요. 근데 우리는 중층이라서 분양 세대수가 한 200여 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이지. 어제 한 3,000세대, 4,000세대 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넘고 그러면 몇 천억이 앉아서 이거 분양 방식을 바꿔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걸 분양가 상한제를 맞아가지고 몇 천억을 버는 거예요. 이거를 신탁사 할까요? 못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아무나 조합장 한다고 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노하우를 전수받으면 유능한 조합장에 여러분들이 뭉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탁 방식은 도저히 안 되지만 밑지가 먼저 아닐까요? 자, 그래서 34평이 이제는 72억입니다. 53평이 106억, 평당 2억을 여러분 상상했습니까? 통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1등 됐고 이게 신탁 방식으로서는 5개를 통합할 방법도 몰랐고 통합도 못했겠죠. 아까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통계가. 그 다음에 아까 분양가 허그가 4,890인데 오히려 평당 718만원 높은 것으로 정부가 무리하게 도입했던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가 사실상 무효화된 것으로 이게 분양가 상한제 의미 없네? 이런 거는 조합 방식 때문에 가능했다. 최대 평당 공사비 597만원. 2023년 8월이며 2020년 코로나19 사태,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주 51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공사자재비 40% 50% 인상, 인건비 40% 50% 인상, 물류파동, 레미콘파동 다 겪었습니다. 저희도. 다른 지역은 최소 40에서 60% 공사비 다 올려줬어요. 근데 저희는 평당 597만원에 끝났습니다. 신탁사가 과연 이렇게 공사비를 깎아서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자, 2017년에 532만원에 평당 3,000억을 계약했는데 6년이 지난
23년 그 어마무시한 파동을 다 겪었는데 12% 인상으로 끝났어요. 이게 조합 방식입니다. 이게 초과이익 함수의 분산제를 피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조합. 우리보다 3년 전에 조합 설립한데도 이 두 개를 피한 거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똑같은 조합 방식이라고 유능한 조합장, 진짜로 똑똑한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물론 조합 방식은 무조건 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안 가도 여기 절반까지는 따라가고 신탁가보다는 2배는 나을 수가 있다는 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조합장의 능력에 따라서. 고구라 차별화를 위해서 설계되면 8번 합니다. 신탁사한테 8번 하면요, 하자고 그러면요, 이래서 그러면 공사기간은 6개월 늘어납니다. 이러면 공사비가 1,000원 늘어납니다. 이러면 어떻습니다. 설계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절대로 안 하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 고급화를 할 수 있어요. 고급화 차별화 1등을 만들기 위해서 8명이 필요한데 절대로 안 해줘요, 거기는. 근데 조합 방식은 조합장이 원하고 조합은 여러분이 원하면 이렇게 1등 만들려니까 아, 200억 투자해서 이렇게 바꾸자 하면 바꾸죠. 최초로 제가 상가한테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상가 1억짜리만 가지고 있어도 1억짜리만 가지고 법정은 원래 못 주겠는데 이걸 교묘하게 정가는 연금으로 바꿔서 1억짜리만 가지고 있어 24평 분양받게 했어요. 자, 그러면 1억짜리 내가 한 4평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었으면 조합원 분양가 한 6천만원, 24평, 6424, 62, 14억 4천이면 24평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조합원들은 다 아파트 분양받죠. 왜 상가를 받습니까? 그러면 14억 4천이면 내 꼴이 보니까 1억짜리 상가가 있었으니까 14억 4천만 내면 돼요. 결론은 자기가 14억 4천을 들여서 24평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받고 한 4년 5년 만에 입주해서 지금은 그게 24평이 45억에서 50억 갑니다. 신탁 방식이 이런 거를 과비 정관을 받고 이슈를 해서 이걸 줄까요? 그래도 방법도 몰라서 못 줘요. 이러니까 지금 강남이 난리가 나고 상가 쪽이 그러고 상가는 아파트 안 주면 우리는 조합 설립 안 해줘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나버렸어. 그래서 국토부에서 2022년에 지금부터는 안 되라고 박아놨죠. 이게 조합 방식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치 아픈 상가하고 분쟁이 소송이 단 한 건도 없이 12월 11일거나 입주하는 거예요. 분쟁이 한 건도 없이. 원래 상가가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최종 결론입니다. 지금 초창 이미 시작 단계에서 신탁 방식이 신문 한번 인터넷 뒤져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여러분 잘 아세요. 자, 분당 양지만 5개 통합되어서 단지별 분쟁 조정 거의 불가합니다. 불가. 그럼 결국 내가 가죠. 이 독립전은 제대로 정되면 해요. 분당 시범 선정 시범 한양의 신탁사고 주민대표 간에 유착돼가지고 개판되고 있어 지금. 신탁 방식이야 여러분들 조합 방식이야 난리가 났어. 그 다음에 여의도 수정 여러분들은 아니 한자신이 2010년도 왔어요. 잘했나요? 잘했는데 한자신이 그냥 계약해지도 않았나요? 한자신이 바뀌고 하나는 특별한 회사인가요? 이세곤출한 20개라고 해봤대요? 한자신이 원래 규모나 이건 더 큰 회사고 도정을 회사입니다. 실적도. 그런데 한자신에 문제 있어도 갈아주었으면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조합 방식으로 가야지. 왜 또 신탁 방식을 또 들어갑니까? 왜 여러분들이 조합 방식을 한번 신탁 방식은 이게 문제가 있네. 여러분 신탁 방식 그때 2010년에 계약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신탁사가 우리가 계약하면 초과이 나서 안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오케이 신탁 방식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아니 초과이 간섭하는 지금까지 사업시 인가도 못 받았어요. 지금 거의 10년을 하다 가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 자산이 뭘 했어요? 문제가 있어도 따르고 조합 방식이나 이제 신탁 방식을 다시 한번 검토하든지
근데 또 스며시 그냥 입찰 대충 이거 짜가지고 엉뚱한 건 또 내려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정사 지금 운영위원회 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가만히 내가 그런데 낄 게 아니지. 사실 나는 양반인데 나 돈도 좀 있고. 아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재산권 다 정사위원 신탁사한테 갖다 주세요 그냥. 그럼 바보입니다 바보. 내 재산권 1인당에 여러분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바보들이에요. 여의도 시국 신탁방식 여의도 중에서 가장 신탁방식이 제일 먼저 시작해서 제일 늦죠. 신탁방식이 만능이 왜 이런 거야. 전문가 집단이라는 거야. 대교 신탁방식으로 조합방식으로 바뀌었죠. 제일 빨라요 지금 여의도에서. 대교가 제일 빠르죠. 사업시행이라고 지금 아마 사업시행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업시행까지 가려면 몇 년 뒤에 몇 년 뒤 이제는 조합방식으로 신탁방식 싸우다가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반찬다면 지금부터 아니 저기는 사업시행 가봐서도 앞으로 1년 내에 2주하고 이제 철거 들어가요. 근데 조합방식이라서 빨라요. 지금 신탁사 얘기는 영 다르죠. 공작 광장 아파트 얼마나 말 많죠 지금. 한양아파트 입찰 취소 사태 있었죠. 소송하니 많이 너 책임져야 소송할 소용 없어요. 뭔 일이에요 신탁사한테. 법적인 책임 거의 안 져요. 목동시단지 비교설명은 압도적 조합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목동 시단지는 바보들일까요? 거기는 신탁사가 준비위원장이 짜지 않아서 공정하게 토론시켜서 공정하게 설명하니까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조합 방식 선택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벤치마킹 안 하세요? 한 달씩 짤 때 왜 벤치마킹 안 하세요? 아까 신탁사 책임주공 현장들이 얼마나 지금 개판을 만들어서 엄청난 수천억에 지금 배상하고 있어요. 아니 빨리 한다며. 근데 공사 기간도 못 지켜 준공기간도. 그래서 수천억 올려줘. 목동 13단지 대형평 주민들이 한 동이 50%가 반대. 한 동, 두 동이. 절대로 한 발짝도 못 가 지금. 이게 빠르다고요? 여러분 내가 두고 계속 볼 거예요. 얼마 만에 조합설이 되는지, 얼마 만에 신탁 방식으로 신탁 지정 동의서를 받는지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볼 거예요. 목동 10단지, 많은 목동 10단지하고 그의 엄청난 단지들이 신탁 방식이 문제 있냐고 지금 다 비대해서 그거 들고 일어났어. 다. 이제 하나 건 없죠. 하나씩 둘씩. 더욱이 분양성과 수익성이 좋은 강남 3구, 용산에 제대로 된 아파트의 신탁 방식이 있는 것 단 한 개라도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파트 가격은 거의 반포 턱밑까지 따라오는 여러분 여의도는 강남 3구하고 용산구는 아무도 안 하는 신탁 방식 여러분은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고민 안 했어요? 왜 강남은 이거 신탁 방식을 안 할까? 그렇게 강남을 한 개라도 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쭉 가다가 중간에 다 아웃. 쭉 가다가 거의 직전에 아웃. 왜 강남 3구가 용산을 걸까요? 얘네들 자금 필요 없어요. 얘네들 자금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 자금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로부터 우리 분양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시공사 전혀 문제 없어요. 뽑는데 왜 여기다가 1%한 스스로 수백억 수천억을 주고 왜 신탁사한테 왜 바꿔요? 강남에 똑똑한 강남 주민들이. 내가 볼 때는요 목동은 아직까지는 강남 주민만큼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라고 봐요. 진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면 돼요. 자, 수정아파트 신탁 방식이 문제점. 아까 설명했어요. 일반적으로 신탁 방식이 결정했어요. 이런 비교 설명이 한 번도 없이. 그리고 물밑에서 그냥 짬짬이 해가지고 따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 대단히 문제 있어요. 이게 답답하지 않았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조작 방식의 문제점, 조합 방식입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얘기하는 조합 방식만은 아니고 여기에 CM이라는 용역을 플러스 했을 때 비교한 겁니다. 엄벨리 아크도 내가 정말 재건축 CM이라는 제가 조합장을 했지만 용역비 100몇십만 그런 CM을 썼습니다. 저 혼자 하라고 했으면 제가 어떻게 만능이 아닌데 이런 트가 30cm를 올리는데 돈이 얼마 들고 이런 계산을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각 분야 건축, 전기, 설비, 토목, 그 다음에 조경, 인테리어 각 분야의 전문가 없이 저 혼자 못하죠. 그런 것들 뒤에서 다 소프트하고 그 전문가들이 또 다른 어떤 제안을 하고 그래서 여기는 CM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조합 방식이고 수수료는 이렇게 한다면 한 6명에서 7명을 8년 동안 여러분만 전담하는 경력 40년 이상의 특급 기술자 아니면 기술사 최고의 전문가들 각 분야의 6명에서 7명이 8년 정도 상주해서 완전히 마무리하는 데까지 내가 볼 때는 80억에서 100억 들어갑니다. 80억 100억. 자, 여러분 145 플러스 알파 됩니다. 여러분들은 145 플러스 알파 되는데 한 명도 상주 안 해요. 한 명도. 전문가도 아닌 애들이 한 명도 상주 안 하고 일했을 때마다 한 번씩 직원이 왔다 갔다 해요. 담당자 정해갖고. 그런데 얘는 6명이 훨씬 전문가인 각 분야의 전문가 6명이 7명이 8년을 상주하는데 80에서 100억이야. 얘는 한 명도 상주하고 전문가가 아닌데 145 플러스 알파야. 여러분 조합 방식이 해야 됩니까? 신탁 방식이 해야 됩니까? 자금 조달, 신탁사가 하지만 전혀 여러분 바로 신탁 보면 자금 조달 할 필요 없어요. 최소한 500억 무이자로 입찰 보증금을 내고 와요. 입찰 보증금 가지고 씁니다. 무이자로. 시공사가. 전혀 자금 필요 없어요. 야, 8년 이내 입찰하죠. 여러분들은 어림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8년이라는 거 이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쟁이 생기기 없고요. 완벽하게 다 사업적인 거 보고 다음부터 설계부터 모든 것을 다 컨설팅하기 때문에 막힐 게 없어요. 분쟁이 생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공사비 절감, 팩트업도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여기는 완전 전문가들 모여있는데 이 CM이라는 게 첫 번째가 코스트 절감한 겁니다. 코스트 절감. 공사비나 사업비를 절감시켜요.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첫 번째. 투명성, 비리, 조합 비리보다는 나는 신탁자 비리가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왜냐? 조합장을 아까 4천만 원 이상만 받으면 5년 깜빵 살아야 되는데요. 아까 이 정사위원회라는 신탁자 밑에 우산 쓰고 앉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은 정사위원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뇌물 5억 받은 일반 자범 취급이에요. 오면 안 삽니다. 그러니 비리가 누가 더 발생해요? 고구마 차별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아까 앞으로 림바크처럼 엄벨리처럼 그런 고구마 차별화를 얘네들은 전문가 집단이 없고 아이들도 없어 못하지만 하고 싶어도 얘네들이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야, 그러면 공사비 늘어날 게 아닌가?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조합원들 난리 날 텐데 공사비만 올리자면 신탁사 주기에도 할 텐데 그러면 이빙에 저빙에서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차별 안 되죠. 성공 사례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200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처음부터 입주하는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검증이 전혀 안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이미 성공 사례가 둔촌주공처럼 특별하게 전체의 0.01% 정도 문제 조합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둔촌주공처럼 문제가 생기게 없다고. 세대수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분양 수익이 워낙 좋고 사업성 좋고 입주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50억, 60억 급병수는 100억 가니까 그렇게 잘못될 리가 없어요. 특히 강남, 영상 여기는 애간체 MOU를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 진행을 받는 데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강남의 개포동에 이런 것보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가격이 비쌀 거고요. 강남에 웬만한 대칭보다 더 좋아요. 아니 그런데 용산에 웬만한 데도 신탁사는 아무도 안 쓰는데 여러분들 최소한 반포만 보면 반포 통립대까지 가는 이제는 과거의 여의도가 아닌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 부자 동네 50억, 70억, 100억짜리는 안 하는 이런 방식 여러 번 선택하세요 지금? 입주 가격이 어떻게 되죠? 형편없죠. 차별화, 특별화 하는 것보다. 제가 CM을 설명드리겠습니다. CM이 법에 나왔죠. 건설사업 기록법에 건설사업 관리를 하면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그 다음에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관리, 평가, 원가관리, 공정관리, 사후관리, 입주한 이후 문제점까지 모든 것을 관리 수행하는 게 CM입니다. 그러면 이 CM이라는 회사가 시공사, 아까 기계집이다, 건축이다 하면 시공사의 산정의 현장의 소정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그런 20단이 8명이 7명이 10년 동안 상주하면 신탁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신탁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CM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EMB 시민 건설 사업의 공사비 절감이 첫 번째입니다. 공사비 절감 시켜요. 공법을 바꿔요. 신제품을 적용해요. 그 다음에 품질량, 퀄리티를 높여요. 완벽한 하나 없어요. 그 다음에 공기를 단축시켜요. 정말 재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래서 기본 업무입니다. 업무. 자, CM 반주해나 SH공사. SH공사는 CM도 하고 지갑공사도 하고 SH공사는 서울주택공사예요. 저희 아파트 짓죠. 완전히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러면 CM 신탁사에 비하면 완전히 전문가 집단이죠. 이네들도 CM을 발주해 이렇게. 그 다음에 LH공사 얼마나 전문가 집단이에요. 얘네들도 CM 영역을 발주해요. 정부의 철도공사, 도로공사, 정부의 천사짓는공사 모든 정부의 공사도 그 엄청난 감독관들이지만 CM 영역을 발주합니다. 이게 CM이에요. 자, 성수 1구역 재개발 이것도 CM 발주하는 거예요. 성수 1구역이 알죠? 거의 반포를 따라올 수 있는 입주하는. 그러니까 대다수 재건축 재개발 이제는 CM을 발주한다. 거의 다. 옛날에 CM 없을 때 분천 중국처럼 그런 사고 있었어요. CM을 제대로. 근데 CM 쓰니까 이제 난리를 해가지고 한 사람 상주시켜놓고 20억짜리 30억짜리 이랬습니다. 이거 말고요. 쓰려면 80억 100억 주고 7명 8명을 8년 동안 꼬박 이 업무만 하도록 상주해서. 그 다음에 모든 정부공사, 공공기업공사, 지방자치공사 이런 것들 모든 공사는 CM을 발주합니다. CM이 뭐예요? 그럼 건설에 대해서는 가장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그럼 아까 여기 여러분을 얘기하면 조합 방식으로 조합장 두고 CM 80원짜리 써서 조합장 옆에 7명을 8년 동안 내 수준처럼 부리면 원베이처럼 성공은 아니지만 원베이의 80% 90%가 통일까지 온다는 말입니다. 신탁 방식으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조합장 한다고 한다면 조합장이 일반 조합장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신탁 방식 표준계약서 시행 규정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 사업관리, 건설 사업관리 관리해가지고 PM, CM, 직접 수행 이게 신탁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신탁사가.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는데 지가 다 해야죠. 근데 이런 CM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고 말만 국토부에서 이거 하라고 했지만 안 해요. 걔네들 그러면 100억, 120억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아까 80억 용역을 줘야 되는데 140억 받아가지고 80억 주면 걔네들이 남는 게 그래도 남죠. 남기는 그걸 왜 줘요? 그거 안 해도 결국은 굴러가는데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직접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똑똑한 데는 오늘도 내가 설명했지만 거기에는 1000억입니다. 4,400세대고 재건축을 하면 49층의 용적률을 거기 노후도시 특별법 노특법에 해가지고 400몇십%가 용적을 올려요.
그러니까 약 7,500세대를 지어요. 분당에 7,500세대면 매출 원가가 지금 계산으로 15조입니다. 매출액이. 근데 이게 6년, 7년 뒤면 30억이 갈 수 있죠. 15억 기준으로 지금 1,000억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신탁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조합 방식 때는 조합장, 예를 들어서 상근 이사 하나, 보급 주는 사람이, 여직원 하나, 사무장 하나, 4사람 근무하고 조합 운영하고 비용 설계 1년에 여러분 같으면 한 5억. 이거 8년이면 40억. 진짜 여유 있게 하면 50억이면 조합 방식으로 조합 운영비가 써요. 50억. 넉넉 잡고. 그러면 이 조합장을 대신하는 게 신탁사예요. 근데 아까 자금은 필요 없어요. 원래는 조합장이 하는 업무에다가 자금을 지어주는데 자금을 하나도 지원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오죽 조합장하고 조합 사무실을 하는 일만 얘네들 해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좀 많고 사업이 크니까 한 1년에 10억씩 써도 10년이면 100억이면 돼요. 조합 방식으로 했을 때. 그런데 신탁 방식 거기서 이 자금 타입은 신탁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조합 때 업무만 대행하면 돼요. 100억이면 끝날 거를 1,000억을 준다고요. 지금 1,000억. 근데 1,000억이 끝나는 게 아니고 매출이 속에 늘어나면 2,000억은 늘어나요. 미친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300억만 줘. 조합 방식은 100억이면 되니까 300억만 주면 결국 1,500억, 2,000억 중에서 300억이면 1,700억 깎고 아니면 1,200억 깎는 거잖아요. 1,200억 깎아서 거기는 CM을 8명을 둬서 10년을 둬. 그럼 180억이야. 1,200억 깎아서 CM을 직접 네가 발주해. 신탁사가 발주하지 말고 조합 정사위가 네가 직접 발주해. 그리고 정사위 밑에 직접 둬. 신탁사 밑으로 두지 말고. 자, 그러면 신탁사가 그냥 집에서 놀라고 그래. 그냥 300억 먹고 떨어져. 거기는 신탁 방식 안 하면 가점을 안 줘서 아주 더럽게 이 노비를 해놨는지 선도직에 선정이 안 돼요. 가점 이정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다 신탁사야. 다. 어쩌서 신탁사를 해야 된다면 300억을 캡을 씌워. 캡. 더 이상 안 돼. 그리고 180억 들여서 CM을 전문가 8명을 10년 동안 상시키면 총 300억에 180면 480억 가지고 1,500줄 480억 가지고 신탁사만 쓰는 것보다는 2배는 더 빠르고 2배는 더 가격 할인되고 더 고급화할 수 있다. 그걸 대안으로 제시했고 실제로 많은 지금 신탁 방식을 가는 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직 신탁 조합 동의서 받을 때 내가 여러분들의 신탁사 그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에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에 저게 들어있죠. 시행 규정. 시행 규정이 여러분의 조합 방식이라는 정관입니다. 이 신탁 방식의 법입니다. 그런데요, 거기가 얼마나 이런 안전조항이 없는지 거기에다가 얘기하세요. 너 50억. 나머지는 내가 우리 직접 시행 발표할 거야. 만약에 신탁 방식으로 할 거라면. 아니면 너 140억으로 캡시오. 140억인데 얘네들 80 주고 나고 나머지 너 60억, 너 60억. 나머지는 내가 저기 시행 직접 뽑을 거야. 여기 싫으면 가. 그렇게 하면 여기서 동의해 주세요. 방금과 조합 방식 치우고. 나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죠. 절대로. 신탁사가. 이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조합 방식이냐 신탁 방식이냐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최종. 제가 볼 때는 수정 아파트는 조합 방식 시행 영역을 해서 고급화, 차별화 그리고 빠른 입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규모 단지고 한강 조망권이 없는 리스크 핸디캡을 많이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한강 조망이 되는 거 3구 아파트에 진짜 한강 조망 안 되는 뒷동에 이런 아파트 가격하고는 거의 똑같이 아니면 좀 더 값이 있도록
차별하나 보호받기 시키는 게 여러분들의 유일한 여의도에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진짜 목이 터져라고 지금 얘기 1시간 몇 분을 설명하는데 한 번도 박수를 하면 안 돼요. 와, 지독하네. 이렇게 인생합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준비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도 내가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데. 이 공짜로 해서 그래 여러분들. 내가 한 1억 받으려면 돈이 아까워서 지금 다 왔을 거고 박수도 신나게 쳤을 때 1억 안 아깝네 하고 했을 텐데 공짜니까 그러려니 하잖아.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자, 일단 제 설명 끝났습니다.